해방 전후 해외 독립운동에 구심적 역할을 한 미주의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장이던 도사는 상하이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비선되어 상하이에 발을 내딛었다.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는 각원으로 선출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상하이로 오지 않거나 취임하지 않은 혼란의 시기였다. 상하이 도착 후 도사는 다양한 독립 세력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임시정부 초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임시정부 설립 초기 어려운 시기에 도사는 투기의 인하력과 조직력으로 임시정부 기틀을 다지고 3.1혁명 이후 국내외에 설립된 8개의 임시정부를 하나의 통합민시정부로 이곳 상하이에서 탄생시켰다. 프랑스 조계지 루이진로에서 시작된 임시정부는 일제의 방해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금의 마당로 청사까지 여러 번의 이전 끝에 자리 잡았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중국의 각지로 임정을 옮겨 다니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임정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다한 곳이다. 100여 년 전 상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또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넘나들고 있는 자유의 도시였고 중국의 근대화를 하고 있는 근대화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시는 이곳 자체는 100여 년 전 상해의 주택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농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골목 어디인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움직였을 바로 그 길을 여러분과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조직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회와 미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한성정부 그리고 이곳 상하이 임시정부를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1920년 초 통합임시정부는 도산을 통하여 상하이에 주재한 외신 기자들에게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외교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측에 보이는 이 고풍스러운 건물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당시 있었던 리차드 호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리차드 호텔이 우리 독립사에 의미가 있는 것은 1920년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바로 이곳 리차드 호텔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략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호텔로 운영되어 있지 않고 중국 증권박물관으로서 이름이 개조되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임정 초기에는 지역 간, 정파 간 노선의 차이로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과 분열이 팽배하였다. 1920년 도산 선생님께서 이곳 상해에 올라오셔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시면서 이곳 상해 자체가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지역적 계파 그리고 노선 간의 갈등 속에 오직 조선의 독립만을 위해서 청년을 키우기 위한 흥사단 원동위원부 단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도산은 수많은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청년들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의 운동에 큰 거목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갈 곳을 몰라 힘들어하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곳이 바로 흥사단 원동위원부 이곳 단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 선생님께서는 임시정부 활동을 하시면서 임시정부 내에 있는 지역 간 파벌 그리고 노선 간 갈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젊은 피 끓는 청년 지사들을 이곳 한 곳에 묶어 임시정부가 영향력을 잃었을 때에도 동명학원을 통한 인재 육성 그리고 이상총 건설 그리고 대공주의에 입각한 독립의 구심적 역할을 어느 단체보다도 굳건히 하신 곳이 바로 이곳 흥사단 원동위원부 단소라 하겠습니다.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잃고 갈 곳을 몰라 하는 조선의 식민지 청년들에게 피를 토하며 하시는 도산의 말씀 자체가 바로 이 원동위안부 이 현장 자체에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살아오르는 그러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1919년 9월 세계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이곳 상해에서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립 이후에서도
각 독립운동 세력 간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 속에 우리 임시정부 자체는 분열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21년 1월 1일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임시의정원 손정도, 이화 59인의 우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요인을 이곳 명암백화점으로 초빙을 하여 이곳에서 신년 할애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신년 할애식은 분열되어 있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는 도산의 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찍은 사진 자체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임정의 완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각지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많은 유적지 가운데 100여 년 전 모습 자체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던 3.1당은 한인을 위한 최초의 전용 기독교 예배당이었다. 국민대표회의는 비록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도산의 독립운동 전략인 대공주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일이 진행된 곳이다. 3.1당이 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중국 YMCA 건물은 임정 초기 상하이 거주 한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던 장소이다. 특히 홍코 공원 의거를 앞두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도 이곳에서 마지막 의거를 점검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전환점이 되어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일본 영사관을 통해 중국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조선으로 또는 일본으로 이송된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특히 홍코 의거 배후로 체포된 도산 선생 또한 이곳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하게 된 아픔의 현장이다. 상하이는 임정의 기틀과 통합을 위해 힘쓰신 도산의 삶과 역경이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의 증언대이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도산의 뜻을 기려본다. 투명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통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제2독립운동에 우리의 뜻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도산, 당신이 더욱 그리워집니다.